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춘천에 나와 있습니다. 춘천에 나와 있는데 저야 워낙 많이 당기니까요. 비가 와서 걱정했었는데 날이 개서 하늘이 되게 예뻐졌습니다. 제가 지방 하면은 뭐 다닌 것도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새 지방을 좀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장이 수도권보다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혹시나 겪을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여태까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반복이 맞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짧게 얘기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랑 지방 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되게 안전자산이라고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전자산이다. 내려가도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장기 우상향한다고 믿으시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거는 서울 아파트 그래프입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울 아파트 그래프는 장기 우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광역시도 장기 우상향이 많고 경기도 대부분 아파트도 장기 우상향이 맞는데 지방시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새 다니는 그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는 장기 우상향하지 않은 아파트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올라갔던 만큼 다 내려간 아파트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호객 논문을 켜보시고 조그만 아파트 단지를 눌러보시면서 특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구간을 찾아보세요. 물론 지방마다 타이밍은 다르지만 상당히 무서운 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올라간 만큼 내려간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 아파트 시장은요, 안전자산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혼자 개념을 정한 건데 투기성 자산이란 개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시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비슷해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장에 대해서 제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접근하기를 저는 강력하게 공고를 드려요. 왜냐면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인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나 서울 아파트는 산 다음에 잘 안 되면은 이게 얘기하면 욕을 많이 먹는데 진짜로 버티면 돼요, 여러분. 제 주변에 서울에 아파트 사놓고 내려갔을 때 버틴 분들 다 괜찮아졌어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다. 물론 그 기간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도 버틴 시간이 있고 저도 한 4년을 버텼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걸 남한테 하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미래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미래를 못 맞추는 건 맞는데 여태까지 역사 한 40년의 역사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는 사고 잘 안 되면 버티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잘못 버티면은 진짜 그냥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그냥 역전세가 나서 전세 세입자랑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으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충청도의 일부 지역들은 예전에 경매로 많이 넘어가서 어떤 법인 매물이나 아니면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싼 전세는 서로 안 들어가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되게 셌던 구간도 있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려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산 집을 뒤에 다른 투자자가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삽니다. 물론 팔릴 땐 팔리죠.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으면.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은 던지기나 아니면 받아줄 사람이 없다거나 그런 투기성 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모르고 여기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이 시장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이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주식이나 비트코인 있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건 제 능력 부족이에요. 제가 미리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열심히만 해서 돈을 벌었으면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고 수도권이나 서울 아파트 시장이랑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정말 수백 수천 번을 어필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방시장은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오늘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새벽부터 깨서 여기 나와서 할 거 정리를 하고 지금 아침부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왜냐면 춘천에 닿았을 때 목표 시간이 한 9시, 10시 전이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보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일찍부터 일어나면은 여기에 와서 하루 종일 여기를 돌고 가요.
그럼 저녁 한 7시, 8시까지 돌고 가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힘드시잖아요. 지옥철 타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하고 집에 가면 막 11시, 12시면 되게 힘드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나가서 야근까지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사장이고 나발이고 없죠. 월급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생을 왜 합니까?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맞죠? 대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생활에 젖어 계시거나 과거에 저는 거기 젖어 있었어요. 저는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걸 상상을 못 했었어요. 물론 이상한 기업 다니면 월급이 밀리기도 하는데 저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 자체가 내가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하면은 대가가 나온다는 게 몸에 완전 배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여러분이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시는데 몸에서 반응이 와요. 내가 노력을 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보상 심리가 생긴다고요. 저 주변에 많고 저도 지방시장에서 했던 실수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돌았으니까 좋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난 깃발 하나 꽂을 거야. 나 여기 뭐 하나 해놓을 거야. 뭐 내려가면 버티면 되라는 식으로 일단 나와서 뭐라도 하나 잡겠다는 심리가 만연해요. 이게 누가 그러냐, 난 안 그렇다고 많이 말씀하실 거 정말 잘 아는데 전 주변에 너무 많고 과거에 제가 직접 했던 실수기 때문에 제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리한 편이 못 돼서. 그러니까 전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오면 보상 심리에 뭐가 더해지느냐? 부동산 사장님들이 더해져요. 사장님들은 중개를 해야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설명해 주려고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월세 내면서 거기 조그만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 중에서 제일 괜찮은 매물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여러분한테 첫날 설명을 해주고 거기 나와서 하루 종일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중개를 하고 계약을 해야만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분들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야만 하니까 계약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보상 심리와 사장님들의 그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 합쳐지면은 계약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부동산 사장님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올라가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산 다음에 소득이 낮다고 이득이 낮다고 사장님 찾아가서 보상금을 주시는 분은 없거든요. 정리하자면 이분들은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고 이분들도 미래 시세를 못 맞춰요.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들이 솔직히 미래 시세 다 맞출 수 있으면 사무실에서 중개하고 계시겠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 훨씬 더 편하게 돈을 버실 거 아니에요. 미래 못 맞춰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중개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가면은 무슨 얘기 들어요? 보상 심리를 갖고 나가서 내가 뭐 한 달째 매주 주말마다 또 연차까지 내가지고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사장님이 나갔더니 급매래요. 그러면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급매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제 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수익을 토해내는 날이 나와요. 여러분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붐업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붐업이 됐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힘든 시간 왔잖아요. 이 지방시장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오래 못 가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내내 그냥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나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비교를 잘 해야 돼요. 왜냐면 내 뒤에 살 사람도 투자자니까. 그런데 보상 심리에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잠 3-4시간 자가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다니고 생기업 해결하면서 지방장을 전국을 다 돌았어요. 제가 지방장을 다 아는 이유는 제가 투자를 다 해봤기 때문인데 제가 다 플러스 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꽤 많이 났거든요. 할 말은 없는데 그 정도로 맞추기 어려운 시장은 맞아요. 막 다 맞춘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럼 그분들은 지금 엄청 부자가 돼 있겠죠. 그런데 보상 심리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동적으로 뭘 하게 돼 있냐면 사장님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매물을 줬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최선의 매물이었거든요. 내가 그냥 보상 심리에 더 이상 못 버티고 비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비교라 하면 옆에 단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서 볼 수 있는 옆에 단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슷한 지방, 다른 구, 다른 시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전국을 통째로 보셔야 돼요. 이 노력을 하기에 이미 지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처음엔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락장이 오거나 시장을 읽는 눈이 안 생겨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장은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임장하고 사장님이랑 얘기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되게 의외의 얘기인데, 지방시장이야말로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나한테 돈을 주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지방시장은 위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락할 수도 있고, 과거에도 무조건적인 장기 우상향만 하는 시장만 있는 곳이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여러분들의 노력은 대가를 받아 마땅하나 시장이란 곳은 그렇지 않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랑 비트코인도 제로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시장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알지만 시장은 그거 알 바도 아니고 그걸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점들은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알고 제가 응원하지만,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생각 없이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지 않게 충분히 비교를 통하지 않고 계약하는 거, 저는 반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 자산을 지켜야 나중에 또 투자할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은 제가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계약을 하는, 옛날에 제가 했던 룰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영상 찍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